안녕하세요. 골드라이프 스쿨의 김민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전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주 알짜배기들만, 엑기스들만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를 활용하자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시게 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조회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회한 거를 출력을 하셔서 회사에 갖다 주잖아요. 근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회사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말정산 자료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다가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청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하셔서 회사에다가 따로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그런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다 접수를 해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시면 굳이 회사에 가져다 주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꼭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 연말정산 시 유리한 거는 체크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다. 어쨌든 우리가 지출에 대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에요. 물론 추가 공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공제는 300인데 그 300만 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총 급여의 25% 이상은 지출이 되셔야지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용은 15%고 체크는 30%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고요.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그리고 지역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체크카드랑 동일하게 30%입니다. 그리고 공과금,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했을 때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 제가 300만 원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관련 추가 공제는 추가로 더 30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 저 2024년도에 이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여러분들 이제 연말정산 홈택스나 손택스 들어가셔서 그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원청진수 영수증을 미리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이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봉이 높다면 여러분 소득공제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활용하시고, 결혼을 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먼저 채우자. 그래서 인적공제나 이런 부분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분한테 먼저 채워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 왜냐면 세율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세율 높은 부분을 구간을 좀 낮추시는 게 내가 소득공제에서 좀 절세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연말정산 청구를 이번에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다시 한번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기간을 꼭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실수로 내가 좀 잘못 넣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빠뜨리고 못 넣었거나 아니면 실수로 잘못 넣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경정 청구를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팁들을 간략간략하게 제가 모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